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주도주 스윙 공부법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질적인 것을 다뤄볼게요. 제가 주도주 스윙 공부법을요, 한 10시간 정도 강의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10시간 정도. 이 10시간 강의를요, 압축시켜 볼게요. 보통요, 종목 선정을 하죠. 종목 선정하고 나서 마지막이 기법이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데, 사실상 이 기법이 맞으려면요, 종목 선택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종목 선정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요, 중요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요, 왜 기법을요, 우리가 백날 적용해도 실전에서 실패하거나 망할까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공부해요. 강의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뉴스를 살펴보거나,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타점 잡고 진입을 하죠. 하지만 빈번히 실패하잖아요. 뉴스를 보고 사면 이미 늦었고, 뭐 차트를 보고 진입하면 잘 안 맞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기본기가 뭐예요? 도대체 그 기본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본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제대로 기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게 정말 잘 튼튼하게 돼야지만이 수익 매매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보통 열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죠. 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또 혼자 공부하다가 뭐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부법을 좀 알려주고, 접하는 모든 정보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주가의 움직임으로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그 해결책은요, 시장의 속도로 사고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장과 같은 속도로 사고한다는 개념이 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요, 주도주 공부법이에요. 주도주 공부법.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주도주 공부법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하고 실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주 공부법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몰린 이유를 추적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상승률 상위 30이 분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상승률 상위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공부법 1단계가 상승률 상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저는 30위까지 정리를 하는데, 이 보시면은요, 상승률 상위 종목이 왜 올랐는지 상승 이유를요, 일단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 나갑니다. 인터넷 뉴스나 블로그, 아니면 주식 카페, 주식 사이트, 뭐 네이버 종포방, 뭐 가릴 것 없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승 이유. 오늘 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 등락률 순위부터 나열을 하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늘 왜 올랐는지 상승 이유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승 이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찾았다면요. 이 주요 이슈죠. 그러면요, 이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기록을 해요. 핵심 키워드 보시면 여기 나왔죠. 이건 개별 이슈예요. 테마가 형성된 것들은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적습니다. 로봇, 그쵸? 로봇이 핫하면서 로봇이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명, 이제 등락률 1위가 번호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명, 등락률, 거래대금, 그리고 상승 이유, 이렇게 키워드, 이게 테마죠. 어떻게 보면 테마의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키워드 순으로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통해갖고 정리해서 첫 번째 분석 종목이 이렇게 끝났다면요, 이 나머지 급등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방금 말한 그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보통 상승률 상위 30위는요, 여기가 나와 있어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보면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181인데요. 이렇게 1등부터 이렇게 쭈루루루 나와 있죠. 이거를 다 찾아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24일부터 쭉쭉 이렇게 정리를 했죠. 보시면요, 23일, 30일이잖아요.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키네마스터, 그쵸? 보시면 등락률 30% 상승했죠? 그리고 거래대금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보시면 거래대금이 여기 27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27억이에요. 거래대금도 같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이런 식으로 번호, 종목명, 등락률, 거래대금, 상승률, 키워드까지. 아까 거래대금을 빼먹었는데 거래대금까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통합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상승률 30일을 다 정리하고 나면요,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반도체가 가장 강했죠. 그 다음 제약바이오, 그 다음 개별 이슈가 4개인데요 이거는 빼고 테마로 형성되고 나면 우주항공, 로봇, 건설, 그쵸? 자동차 부품, 이 순으로 테마가 많이 형성됐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정리를 통해서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한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시고요. 좀 이따 통합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이번엔 상승률을 정리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상승률은 테마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쵸? 세력주를 잡기 위해서 이걸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할 일 중에 두 번째가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터진 종목들을요, 제가 분석을 해요. 네, 보시면은요, 이게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것들을 정리하는데 조금 디테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2단계가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졌죠. 근데 1000억 이상 터지면서 당일 주도주랑 플러스로 마감해야 되죠. 그리고 상승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보다 중요한 거는요, 1000억 이상 발생하면서 자금 유입이 나타나면서요, 단순히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저점과요, 이 고점의 변동폭이 최소 5% 이상 움직인 그런 종목들이죠. 왜냐면 당일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위주로 모아야 되는데, 이런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단봉 있잖아요. 1, 2% 상승하는 종목들만까지 이제 1000억 이상 종목 발생한 종목들 다 정리하다 보면요, 뭐 삼성전자부터 SK 하이닉스부터 시총 큰 종목들은요 매일 1000억 이상 터지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의미 없는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5% 이상 변동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기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1000억 이상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양봉으로 끝나면서 5% 이상 변동폭이 나타난 것들 종목 위주로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과 이유를, 이제 종목들 그리고 또 이유를 찾았다면, 역시나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번호, 종목면, 등락률, 거래대금, 이렇게 상승 이유, 키워드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합니다. 30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요. 보시면은요, 거래대금 그 상위는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키움증권으로 0186이요. 여기 1등 SK 하이닉스부터 있죠. 1.88% 빼버렸습니다. 아까 말했죠. 5% 이상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없었어요, 이날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빼버렸습니다. 이 변동폭이 약잖아요. 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1000억 이상 터졌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작은 거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제주반도체죠. 그럼 제주반도체가 어때요? 19% 의미 있죠, 등락률.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얼마냐면 9200, 시가총액이죠, 여기요. 9300억 정도 터졌어요. 제가 이거 애프터마켓까지 체크를 안 해갖고 조금 거래대금이 작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요, 9129억 터졌죠? 이런 식으로 제주반도체, 그리고 원희홀딩스, 뭐 이런 식으로. 이 원희홀딩스도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요. 노타 정리하죠? 노타 정리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0억 이상 터지는 것 중에 방금 말한 변동성을 고려해서 의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사실상 이런 게 주도주죠. 아까 상승률보다. 아까 상승률은요, 테마를 잡아내기 위한 건데요, 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이런 주도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결국 주도주라는 게, 그쵸? 거래대금이 빵빵빵빵 잘 터지면서 탄력있게 상승하는 게 주도주잖아요. 거래대금 잘 터지고 장대양봉 뽑아내는 게 주도주잖아요, 당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상승률 30이 정리한 거랑 방금 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그런 주도주 종목 정리한 것들을요, 합쳐요, 파일을. 어떻게 합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거 아까 상승률 30이 있죠? 여기 오늘 12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이 주도주 있죠? 이 상승률 30위에는 안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등락률이 작지만 이런 현대오토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세요. 32가 7.38%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자료를요, 한 개로 합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키워드 순으로. 이 반도체, 그쵸? 키워드가 많은 순으로 합치는 겁니다. 합치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상승률 30이 정리했죠?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주도주 정리했죠? 이 두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요, 이 키워드로 묶어버려요, 같이. 그리고 많이 나온 키워드 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눈에 보이죠?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나 섹터가 뭐예요? 반도체죠?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건설이고,
로봇이고 우주항공이고 제약바이오죠. 근데 실제로 건설 제가 매매 안 했거든요. 이날요. 왜 안 했죠? 강한 테마인데 거래대금이 작습니다. 그쵸? 근데 반도체는 보세요. 거래대금이 크게 총 거래대금이 터지게 크게 빵빵 잘 터지죠. 그 로봇도 빵빵 잘 터지죠. 거래대금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랑 로봇이 센데 여기 상승률 같은 키워드로 묶인 그런 상승률 테마가 여기에 건설이 많으니까 이 두 번째로 나열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섹터가 강했구나. 정책 테마로는 건설 섹터, 아니 건설 테마가 강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또 보기 좋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상승률 32 분석은 어떻게 했죠? 여기 보시면은 상승 이유를 추적하고 왜 올랐는지 끝까지 찾고 나서 그 다음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아까 파일에 정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반도체, 등락률, 그리고 거래대금, 상승 이유, 그리고 핵심 키워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분석한 거, 그쵸? 최소한 변동성이 5% 이상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대금이라는 게 실제 가장 그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런 주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돈의 흐름이라고 보고 사실 저는 이걸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상승장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섹터가 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섹터나 산업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이 더 추세적으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필터링 조건은 1000억 이상 변동폭 저점과 고점의 변동폭이 5% 이상이어야 되고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제가 과정을 통해서요 특정 이슈와 뉴스들이 어떤 섹터와 테마에 엮여서 종목 시세가 나왔는지 알게 되면서 이러한 자신만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글로벌이라든지 국내의 그런 모든 뉴스가요 어떤 업종 또는 어떤 테마에 영향을 끼치고 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요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될 때 단기든 스윙이든요 어떤 기사들을 읽으면요 바로 그 관련 종목들이 생각나고요. 그 종목들의 급등 가능성을 즉시 떠올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이요. 사실상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인데요. 사실 거래대금이 대규모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제 시세의 급등을 동반하잖아요. 그게 이제 박스권 돌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추세 전환. 그러니까 장기평선 바닥권에서요. 장기평선을 이렇게 돌파할 때 큰 거래대금이 보통 이렇게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 종목들도 포착이 되고요. 이 주도주 초입 종목, 이제 정별 상승 속에서 주도주 초입 종목들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최근같이 뭐 반도체나 로봇은요, 이 박스권 돌파, 신고가 돌파가 잘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을 통해 갖고 우리가 주도주를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한 이 두 개를 반복하면, 한 발 빠른 그 속도로요, 사고하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뉴스가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는지, 뉴스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뭐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만으로도 주식 매매에 도움이 되지만 좀 더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한번 공부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아까 제가 데이터를 통합시켰죠? 그 통합시킨 것들을요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요. 뭐냐면요 키워드 캘린더라고 이걸로 재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시장의 자금 흐름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캘린더라는 것은 일일 키워드 캘린더거든요. 이게요. 일간 키워드 캘린더인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요. 아까 통합 있잖아요. 통합 자료를 통해서요. 재정리하는 건데요. 핵심 키워드를요. 핵심 키워드가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는 그런 주도 업종이나 주도 테마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도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날, 전날, 29일날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로봇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많죠. 종목들 아까 보니까 아까 그 통합자료에서 추출한 겁니다. 종목이 몇 개예요? 많잖아요. 이 15개이기 때문에 가장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많은 순서대로 앞쪽에 나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가 3개 이하. 예를 들면 자율주행은 4개잖아요. 근데 3개 이하는 다 개별 이슈로 통합시켰습니다. 개별 이슈로. 이해되시죠? 대주산업이랑 왜 올랐죠 이거? 정원호 관련주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상승한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아까 그 압축 자료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개별 재료로 그냥 본 겁니다. 정원호 테마로 안 본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개별 이슈가 2개 이하. 그러니까 2개 이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개별 이슈로 따로 분류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해요. 이제 30일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 반도체가 가장 많이 그 키워드가 가장 많네요. 그럼 가장 앞에 나열이 되죠? 3개 이상 있잖아요. 종목이 엄청 많죠?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반도체 순, 그리고 건설, 로봇,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순이죠. 이 키워드가 많으니까 이게 앞에 나열되죠. 그럼 거래대금 전 기준으로 먼저 나열을 하는데, 이 키워드가 속한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14.2%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보면 2조 3천억이요.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명, 그리고 상승률, 거래대금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상승률 순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거 합이요. 총합이에요. 상승률 평균이고요. 이거는 거래대금의 총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제주반도체가 17.9%, 이 주황색은 저의 기준으로 10% 이상 오르면요, 이렇게 주황색을 칠합니다. 그쵸? 그리고 당일 상한가가 나온 종목 있죠. 그런 거는 이렇게 핑크색 배경을 주고요. 이렇게 29.98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제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조 이상 터지면 이렇게 크게 놔둬요. 그리고 이제 조 이하면요, 빨간 색깔. 그리고 5천억 이하면 이렇게 주황 색깔. 그리고 1,000억 이상이면은요, 주황 색깔 놔두는데, 그리고 5천억 이상이면 빨간 색깔로 놔두고 1,000억 이하는 그냥 검은 색깔로 놔둡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색깔이 다 구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스스로가 보기 편한 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 그거 마지막 단계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 평균 상승률도 사실 중요한데요. 이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이 테마, 이 업종에 쏠린 거래대금의 총합이에요. 이 거래대금의 총합. 그쵸? 이 수치가 당일 시장에서 분배된 돈의 총량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업종의 파워와 간신도를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리를 한 걸 통해서 이제 스윙 종목을 나중에 지금 마지막 단계 설명드릴 텐데요. 선정을 하고 매매 기법에 맞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30일날 뭘 공략하시 아실 분들은 이거 공략했죠. 비츠론 엑스텍, 그리고 현대오토웨버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를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종목을 어쨌든 이날 수익을 다 보고 마무리 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때요? 상승률도 좋고 거래대금도 큰 게 티가 나나요? 이건 상승률은 별로였지만 거래대금 크죠? 여기도 보시면 상승률, 거래대금 크죠? 이 색칠돼 있는 거라는 것들이 그냥 눈에 띄기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주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명목상 1등이든 실질상 1등. 그러니까 상승률 1등 대장주가 있고요. 거래대금 1등 대장주가 있는데, 저는 거래대금 기반으로 대장주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종목들을 장중에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단기 매매 관점이고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스윙 좀 이따 알려드릴 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료를 통해 갖고 만들어 갖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갖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바로 HTS에다 다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HTS에다가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여기 올려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올려볼게요. 지금 정리한 게 이제 30일이잖아요. 30일이 여기 있네요. 30일이 여기인데 이거 좀 땡겨야겠다. 같이 붙일게요. 매일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30일 날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요. 이가 제가 뽑아내는 거죠. 어떻게 뽑아내냐면요, 이 반도체 가장 강력하니까 앞에 나열됐죠. 아까 그거 옮긴 거예요. 그대로 아까 이 자료를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키워드 캘린더에서 이 종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종목들을 제주반도체, 노타스, SK스퀘어, 제주반도체, 노타, SK 다 있죠.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요, 이제 실질상 1등, 명목상 1등 여기서 중요해요. 뭐죠? 명목 1등은요, 가장 먼저 상한가를 치면서 빠르게 상승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률 1등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락장에서 중요하거든요. 하락장에는 세력주 매매할 때가 많은데 세력주 수익 매매가 잘 통하거든요. 그때는 이 앞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스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상 1등,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진 제주반도체 있잖아요. 이게 거래대금 기준으로 1등이거든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상승률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요, 지금처럼 지수가 우상향할 때, 21선 위에서 우상향할 때, 장기평선 위에서 우상향할 때, 이런 상승장에서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건 한 파동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요, 이 한 파동을 먹기 위해서 스윙을 이런 눌림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천천히 눌림 목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종목 수급주들은요, 상승장에.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이거를 통해 갖고 제가 명목 1등 뽑아내고 실질 1등 뽑아내고, 마찬가지로 건설주에서는 실질 1등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거래대금이 1,000억 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상지건설이 명목상 1등. 그렇죠? 로봇에서는 현대오토웨버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날 현대오토웨버가 이제 실질상 거래대금 가장 큰 1등으로 받고, 그 다음에 로봇은 삼보모터스랑 형제 엘리트를 뽑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목과 실질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쵸?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제약바이오는 개별이라고 보고 같이 상승했지만 이거는 뽑아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앞에 거 제가 앞에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항상 이게 뽑아낸 것들 있죠. 이렇게 뽑아낸 것들이 스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스윙의 대상. 이게 나중에 당일 공략하지 않더라도요, 나중에 흐름 보고요, 자기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럴 때 스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모멘텀. 재료 매매에서는요, 이 재료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재료 매매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모멘텀 매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스윙 기법 설명할 때. 모멘텀 매매가 있고 일정 매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고요. 일정은요, 앞에 이제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좀 이따 다룰 건데요. 이 모멘텀, 이 재료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이 제주 반도체 재료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메모를 보시면, 이렇게 메모를, 이게 원익을 보세요. 클릭을 하면요, 이게 종목 히스토리 나왔죠.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실질상 명목상 1등이랑 실질상 1등은요, 항상 이렇게 테마 히스토리, 종목 히스토리,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개별 이슈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관련 테마, 이 테마가 뭔 테마인지, 여기 반도체, 예전엔 스페가병, 삼성 파운드리로 또, 그리고 여기 이제 테마 이슈. 테마로 상승했을 때 보통 테마가 어떤 테마 반도체가 상승했다. 그러면 개별 이슈가 없더라도요, 이 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개별 이슈까지 나왔어요. 반도체 국산화, 특수가스, 경쟁력 부과 상한가, 그쵸?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 스토리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강세가 나왔잖아요. 그날 보시면 당연히 반도체로 갔죠. 이 정도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테마 이슈, 그쵸? 반도체 테마 이슈로 이렇게 상승했을 때 테마 이슈들이 나오고, 그리고 종목 히스토리에 보면 개별 이슈로 보시면 CES 2026 핵심은 피지컬 AI.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경쟁의 수혜주로 급등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가지고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의 그런, 제가 이렇게 왜 정리를 하냐면요, 이런 거를, 이게 모멘텀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슈잖아요. 뉴스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이요,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잖아요. 상승세를. 우리 주식에서 모멘텀이란 말 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힘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힘.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힘이 좋은 주식은 뭘까요? 힘이 좋은 주식. 그런 힘이 좋은 주식은 보통은요, 뉴스를 동반하고 또 실적을 동반한다거나, 아니면 강한 테마가 형성되었거나,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주가에 힘을 주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멘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어떤 주식, 어떤 종목, 예를 들면은 뭘로 할까요? 로봇주가 요즘에 강했죠? 로봇이 엄청 유행하면은 우리 다들 그 로봇 관련 그 주식 이야기만 하고, 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로봇 주식만 사고, 그러면서 계속 로봇주가 인기가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그 로봇 테마, 그거를요, 모멘텀이 있는 테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테마, 섹터, 종목, 이런 주가가 계속 오를 힘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거를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돈과 관심이 몰려서 계속 상승하려는 힘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모멘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냐? 여기가. 근데 보세요. 이거를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건설 쪽은요. 이해되시죠? 모멘텀이 있는 주식은 지금 현재 시장이 핫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반도체, 그쵸? 그 로봇, 이런 것들이잖아요. 모멘텀이 있는 주식은 결국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있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요런 상승세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눌림목을 공략을 계속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요.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종목 히스토리라든지 관련 테마 이슈를 정리하는 이유는요, 이 종목의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게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적는 거예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요, 키워드 캘린더, 그쵸? 이거를 제가 작성하는 이유는요, 보시면요, 아까 마지막 작업이 HTS에서 당일 강세 섹터와 테마, 명목상 1등, 실질상 1등 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이렇게 다 정리를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캘린더를 만드는 목적은요, 결국에는요, 요런 종목들을 계속 추적을 해갖고,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요.
그리고 기법상 좋은 타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한 대장주가 이게 상승률이 강한 대장주든 이런 유동성이 강한 실질상 대장주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런 대장주가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고 이슈가 뜰 때 그게 바로 모멘텀, 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그 캘린더를 만드는 목적은요, 스윙 매매 실전을 적용하기 위한 종목 선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윙 매매 핵심 원칙 제가 설명드리죠. 가장 강한 섹터 테마에 1등주로 해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눌림 매매 하든지 간에, 그쵸? 그래서 스윙 매매는요, 가장 강한 섹터 테마에 1등주로 해야지 확률이 높은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세력주 스윙 1등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수급주 스윙 1등, 이거는 이제 명목상 1등이라고도 부르고 실질상 1등이라고도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가끔요, 진짜 가끔 그 상승률도 좋으면서 거래대금이 가장 큰 그 두 개의, 그러니까 명목상 1등이면서도 실질상 1등인 그런 찐 대장이 있거든요. 찐 1등. 그런 것들이 정말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일단 관종을 해둔다면 이 해당 종목의 모멘텀, 아까 재료 히스토리를 통해서, 종목 히스토리를 통해서요, 모멘텀을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료 분석하면서. 그 재료 분석에 대한 노하우도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라 판단하고 눌림목이 나올 때, 그쵸? 한 개의 긴 파동을 먹을지,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한 개의 긴 파동을, 그러니까 한 개의 파동, 강한 파동을 먹는 세력주 스윙을 할지, 아니 추세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스윙주 눌림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아직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한 개의 파동을 먹을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길게 끌고 갈지에 대한 판단 능력은요, 이제 이건 일간 캘린더잖아요, 아까 거는. 근데 이제 월간 캘린더를 작성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가 익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멘텀이 길지 짧을지는 처음 할 땐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월간 캘린더를 통해서 나중에 연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 갖고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정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현대 오토웨이버를 스윙으로 공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이게 아까 실질상 1등이었잖아. 로봇이나 자율주행 강하면서 이런 히스토리, 종목 히스토리 정했죠? 그쵸? 최근에 이거는 뭐냐면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또 현대차 그룹이 강했을 때도, 그쵸? 테마 이슈로서 최근에 이제 로봇에 핫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1월 30일 여기 때도 로봇에 관련된 거, 그쵸? 현대 관련 로봇 관련주로, 또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이때 이제 이거는 제가 쓴 히스토리고요. 뭐 이것도 연동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동으로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나중에 이런 거 기술적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다루고요. 어쨌든 이 메모는요, 자동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예, API를 통해 갖고 자기가 이게 특정 그런 재료 잘 정리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서요, 받는 건데, 어쨌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잖아요. 힘이 강하게 거래대금이 재료가 나오면서, 이거는 키움에 나온 그런 이슈입니다. 그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단기 매매로도 해볼 수 있겠지만요, 당일 그런 주도주라고 판단이 된다면 단기 매매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날 아까 제가 봤잖아요. 실제상 1등, 뭐 명목상 1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스윙으로 할 때는 눌림목을 공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말한 스마트머니가 출연했잖아요. 이건 기법입니다. 몰라도 돼요. 스마트머니가 출연한 종목은 제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스마트머니가 출연했죠. 신고가 돌파. 이때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때 관심을 가지고요, 이 눌림이 왔을 때 공략을 해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세부적으로는 주봉이 아니라 이제 분봉으로 일봉으로요, 신고가 돌파죠. 이 전고점 돌파했죠. 신고가 돌파했죠. 이게 기준봉이 되죠. 그럼 이 기준봉 기준으로 중심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눌림에서 이 정도 눌리면 이제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여기서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으면서 또 2차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구나,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눌림목에서 잡는 거예요, 스윙은요. 이해되시죠?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봤을 때 그 자료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계속 추적을 해 갖고 보는 거고요. 이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나서 이제 일정이 다가오네. 재료 일정이 다가오네. 재료 모멘텀이 한 번 더 새롭게 나올 수 있겠네 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을 해갖고, 그렇다면 차트상 기법상 좋은 구간에서, 그쵸? 전고점 돌파하고 이 저항이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저지바 저항이 지지가 되는 라인, 또는 뭐 이평선으로는 21선 라인, 그쵸? 또 그리고 이 기준봉 매매로는 기준봉 중심선, 기준봉 여기 중심이잖아요. 여기 21선이잖아요. 기준봉 중심선 매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트적으로 기법을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잘 통해요? 왜 기법이 잘 맞아요? 방금 말한 종목 선정이 잘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아무 종목이나 갖다 대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정리한 저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갖고 실질상 명목상 1등을 계속 뽑아놓고 그 종목의 히스토리를 보고 재물의 모멘텀들을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법인 거예요. 왜 백날 기법을 배웠는데 적용이 안 될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종목 선정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종목 선정이 사실 가장 꼼꼼하고 가장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방금처럼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종목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법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기법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상 기법은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알아야 되죠.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수급주 스윙, 현대오토웨이버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나중에 하락장 되면 좀 달라집니다. 하락장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땐 또 그때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기법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설명 안 했는데 개관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도주 스윙 공부법이라는 거는요, 결국엔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기법도 없어요. 기법이야 나중에 배우는 거고, 시장이 선택한 종목만 보는 거고요. 돈이 몰린 이유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시장 주도주 공부법이고, 이게 수익 매매 효과가 좋아요. 보시면은 뉴스를 보고 이제 종목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제가 하는 과정을 1년만 하시면요, 다 시장에서 진짜 핫한 테마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리를 통해 갖고 이제 빠른 판단력이 생겨요. 예전에 그냥 이 빠른 판단력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기 전에요, 예전에 제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책에 블링크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블링크라는 뜻이요, 눈 깜짝할 사이 그냥 몇 초 만에 생각 안 하고 느끼는 판단, 그런 직감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판단을 했는데도 그 직감으로 매매를 잘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직감은 아무 생각 없는 감이 아니에요. 경험이 쌓여서 생긴 빠른 판단이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 갖고 경험이 쌓인 거죠. 그래서 생긴 빠른 판단인데, 그 직감은요, 초보자의 직감은 그냥 감정이에요. 그냥 동전 던지기예요. 하지만 경험 많은 트레이드의 직감들, 지금 방금 말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시장을 경험한 그런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의 직감은요, 차트와 수급과 패턴과 그리고 모든 재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멘텀이 알아내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압축이 판단이 되는 거고, 빠르게 판단이 돼갖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빠른 판단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는데, 이 경험은요, 이걸 통해 갖고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과정들을 1년은 최소한 해야지만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테마의 지속성, 섹터의 지속성, 얼마나 오래 갈지 데이터로 예측이 가능해요. 이걸 한 3년 정도 하면요,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월간 캘린더 작성하는 것들 보여드리면서 시각적으로 어떤 테마가 어느 정도 강했구나, 왜 강했지? 이 모멘텀이 있었구나, 이런 모멘텀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멘텀이 길게 가는 그런 섹터, 테마들이 시장 상황, 어떤 시장 상황에서 갔는지, 그리고 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갔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해서요, 우리가 스윙 종목 선정할 때 확률 높은 종목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주도주 공부법의 핵심은요, 방금 말했듯이 시장이 선택한 종목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상승률 30위,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그쵸? 그리고 돈이 몰린 이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 정리, 그리고 캘린더까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쵸?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구조를 만들고 나서요, 좋은 종목들, 그쵸? 아까 말한 대장주들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는 그 대장주에 대한 그런 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모멘텀이 좋은 그런 대장주죠. 그리고 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난다. 그렇다면은 그런 결과가 누적되고, 그러면 스윙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은 사실요, 단타는 재능일 수 있어요. 진짜 짧은 시간에도 성공하는 단타 재능꾼들이 있어요. 근데 단타는 재능이라고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근데 스윙은 재능이 아니라고 봐요. 스윙은요, 반복과 기록의 게임이에요. 제가 이걸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노력해갖고 이 데이터를 잘 쌓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맞는 종목에 접근을 해갖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스윙은 순간 판단력은 필요 없잖아요. 그쵸?
꼼꼼하게 전략을 다 짜고 이게 모멘텀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차트상 일봉으로 보는 거잖아요. 일봉으로 차트상 어느 정도의 구간을 딱 잡아서 그래 눌림으로 여기서 공략하면 되겠구나라고 전략을 짜고 손절과 익절 전략 그리고 목표가 전략 이런 걸 다 짜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능이 영역보다는요 노력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윙 주도주 공부법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다면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은 설명 안 했지만 이 공부법으로 열심히 1년 정도만 하면은 안목이 많이 쌓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하나만 하면요. 제가 이제 그 멤버십을 하시면요. 여기 멤버십 가입 있죠? 가입 누르면요. 열혈팬이라든지 이제 극성팬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보통은 극성팬으로 오시게 되면은 지금 공부방에 같이 오셔서 이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오늘 그 자료들 있잖아요. 만든 자료들을요. 매일 올려드리고요. 그쵸? 혼자 스스로가 만들기 조금 어렵다면요. 일단은요.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 갖고 종목을 선전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베스트지만 일단은 저는 어떻게 정리했고 어떤 식으로 그걸 이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고 그 데이터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기 가입하시게 되면 이 멤버십에 열혈팬으로만 가입하시게 되면요. 제가 이번 연말로 해서요. 여기 공부방에 다 참여하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열혈팬 가입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스윙이든 단기 매매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날 당일 매매 관점에서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것들, 그쵸? 비츠로텍스, 네스텍이라든지 이게 왜 강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실시간으로 해드립니다. 단기 매매는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고요. 이제 내년 1월부터는요 스윙 매매 데이터 올려드리면서 스윙에 대한 꼼꼼한 그런 체계적인 공부 방법이랑 종목 선정법 그리고 기법들 그런 거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갖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감할게요. 만약에 가입하시게 되면요. 제가 링크는요. 8편 아무 영상이나 들어가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멤버십방 링크 보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1대1 카톡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